돈을 벌고 싶으시면 창업을 하시고요. 워라밸을 챙기고 싶으시면 취업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2030 MZ 세대분들께서 취업이랑 창업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느 평범한 200만원대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약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사업자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사회초년생 분들께서는 처음에 창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다만 취업이랑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선택하기 전에 몇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광고 대행사, 저는 블로그 관리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약 5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의 삶을 말씀드리면 아침 8시 반에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8시 반부터 1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점심시간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갖고 나머지 시간엔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한 1시 40분 정도부터 저녁을 안 먹는다는 가정하에 밤 10시까지 일을 해요. 물론 중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약 12시간 정도를 일을 하네요.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퇴근을 하고 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다음날 어떤 일을 할지 구상을 하거나 그날 일이 많아가지고 다 못 끝낸 일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주말에는 쉬나요? 주말에도 안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각각 6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요. 공휴일, 평일에 황금연휴 있잖아요. 공휴일에 일을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공휴일에 일을 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고요. 취업 월급쟁이 입장일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취업하는 것보다 창업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으로 일만 하는 시간만 따졌을 때는 취업했을 때보다 9to6 생활을 했을 때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너무 좋은 게 저는 현재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제가 벌고 싶은 만큼의 수익을 벌지는 못하나 직장을 다닐 때랑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이 워라밸이냐 돈이냐예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돈도 많이 벌고 워라밸도 챙기는 삶이잖아요. 저 역시 워라밸도 챙기고 돈도 많이 버는 삶을 살고 싶어요. 다만 그런 삶은 저는 있긴 하지만 상당히 찾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창업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 막 월클이 될 것 같고 사업을 하면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여느 사업가와 같이 많은 돈을 쓰면서 많은 시간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오마카세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다 만나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하루 종일 일만 하면 한 1년 정도 일을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삶이 올 줄 알았어. 근데 그런 삶이 오지 않았네요. 아직까지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 평일에요. 평일, 공휴일 다 12시간씩 일을 하고 주말에도 각각 6시간씩 일을 하고요. 무엇보다 자는 순간에서조차 그 무의식적인 순간에서조차 일 생각밖에 안 해요. 사람들이 잠에서 깰 때 막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 잠에서 깨는 그 순간조차도 머릿속에 온통 일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또 여쭤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파이터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삶보다 사업가의 삶이 더 좋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무엇보다도 남의 지시를 잘 못 따르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남들이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그 안이 정말 좋은 안이라면 당연히 따르겠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A라는 방법보다 B라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B라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직장 상사한테 물어봤을 때 상사가 그래 네 말이 맞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 생활은 네가 뭘 알아? 갓 들어온 신입새끼가 뭘 안다고 깝쳐 라고 하는 직장도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일한 만큼 돈을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대한민국 어느 회사여도요. 대한민국 어느 회사여도 월급쟁이가 일한 것 이상만큼 돈을 주는 회사는 절대 없어요. 왜냐?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직원을 손해보려고 쓸까요? 아니요. 플러스 요인이 되려고 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 월급을 주는 직원을 한 명을 고용을 했어.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이상만큼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저 역시조차도 직장을 다닐 때 한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월급쟁이분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사업자, 고용주의 마인드가 돼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 떼고 280을 받는다고 칩시다. 세금 떼고 280을 벌 때 직장인분들께서는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월급 진짜 쥐꼬리만 하네. 이직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3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후죠. 예를 들어서 320을 받고 세금을 떼서 280이야.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320이 나갔지. 320만 나갔냐? 아니야. 건강보험 50% 나가지. 국민 그거 있잖아. 연금 50%또 사업자가 지출을 해주지. 그리고 또 뭐야? 식대도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교통비도 지원해주면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요. 이게 끝이냐? 아니죠. 회사 와서 직원이 물도 마시고 전기도 쓸 거 아니야. 그럼 그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이 꽤 많이 지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는 최대한 월급을 적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줬어 라고 하잖아요. 중소기업에서 1년에 연봉을 1%, 2%, 3%씩 올려주거나 아니면 애초에 정말 조소인 곳은 어떻게 해요? 연봉 동결을 하죠.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왜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면 지출될수록 회사 보유 자금이 줄어들고 그에 따르는 회사 경영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께서는 원하는 만큼의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처음에 첫 직장을 중소기업을 딱 1년 다니고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첫 직장이 대기업이었다면,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대기업이었다면 저는 아마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수원 영통에 사는데요. 수원 영통에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죠. 삼성전자, 세전, 초봉, 보너스 제외하고 순수 월급만으로 따졌을 때 신입 연봉 초봉이 5,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후 300 중반에서 300 중후반이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 제 판단이건데 세후 다 떼고 한 370, 80 정도 받을 건데 그것만 받냐? 아니요. 1년에 보너스가 나오죠. 보너스만 나와. 회사에서 막대한 복지가 지원이 돼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S-오일, 은행 다 똑같아요. 정말 대기업들은 월급 플러스 1년 성과상여금 적게는 한 번, 많게는 2번이 나오겠죠. 그리고 상당한 복지가 충족이 됩니다. 이거를 포기하고 창업을 하냐?
저 역시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능력이 없어서 창업을 한 거예요. 돈 욕심은 있는데 200만원대 월급 중소기업 내 인생에서 빛이 나지 않아서 나는 창업을 한 거야. 왜?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근데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 이직을 해가지고 중견기업을 간다고 하더라도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어. 막말로 저는 올해 목표가 세후 순수익 월 1천만원입니다. 현재는 월 1천만원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막말로 세후 월 1천만원이 남의 집 개 이름이냐고. 월급쟁이 입장에서 봤을 때 보너스 제외하고 순수 연봉으로 월 1천만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 세전연봉 1억 8천에서 9천 사이일 거예요. 왜냐면 연봉 2억 같은 경우가 세후 월 1,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연봉 약 2억으로 반올림을 해봅시다. 연봉 2억인 곳이 있을까요? 정말 대기업 임원급 아니고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핵심 부서인 반도체에서도 부장 월급이 연봉 2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너스 제외하고 실제 월급만 따졌을 때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보너스 합치면 그건 끝도 한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업을 택했어요. 그래서 나는 워라벨 다 필요 없어. 나는 돈이 중요해. 그래서 365일 중에 약 360일 이상을 일하고요. 일하는 날은 평일, 공휴일에 하루에 몇 시간 일해?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합니다. 주말에 몇 시간을 일해? 6시간 일해. 그럼 여기서 또 사람들이 반문을 하겠죠. 그거 네 일이니까, 너의 일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상당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사업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는데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돈을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뭐야? 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망했을 때 어떻게 돼?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신용불량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했던 사람들이 과연 남의 밑에 가서 잔소리 들으면서 월급 200만원, 300만원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하지 못해요. 사업자들은요, 절대 남의 밑에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300만원 받으면서 일도 못하고요. 그럼 직장인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이 워라밸이냐 돈이냐, 그리고 돈을 선택한다고 한들 돈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돈을 선택해도 내가 때려 죽여도,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세요. 근데 다만 나는 이 리스크를 못 지겠어. 나는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나는 주말에 쉬어야 되고, 나는 하고 싶은 일, 퇴근 후의 삶, 저녁 있는 삶, 주말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지 마세요. 직장 다니시면 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물어보시잖아요. 파이터님, 그럼 파이터님은 현재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적성에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 대행사가 100% 적성에 맞다고는 못해요. 저의 꿈은 원래 축구선수였고요. 정치인이었어요. 딱 두 가지가 제 적성에 100%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직업은 현재 축구선수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죠. 그러면 저는 현재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의 삶이 불행할까요? 아니요. 저는 월급쟁이 일 때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 돈을 통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도 하고 있고요. 제 사업 확장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업계, 사업체를 2개를 돌리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이 되게 재미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가 설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냐,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 저는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첫 번째가 연봉 높은 데를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고 먼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적성에 맞는 일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첫 번째로 돈이 되는 일을 하세요. 첫 번째로.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다는, 아니요. 첫 번째 사업체를 성공시킨 다음에 그 두 번째 사업체를 하고 싶은 사업체를 꾸리세요. 저는 원래 처음에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원래 공인중개사를 차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실력도 없고 돈도 없어. 그래서 먼저 돈을 벌자. 그래서 블로그 대행사, 광고 대행사를 창업을 한 거고요. 돈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된다면 저 또한 공인중개사를 차리겠죠. 그때는 광고 대행사와 공인중개사 사업체 두 개를 돌리는 대표가 되어 있겠죠. 무엇보다도 돈이 떨어지면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이직이 그렇게 잦은 거야. 왜? 옆 회사에서 월급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올려준대. 안 옮길 사람 있을까? 물론 안 옮길 사람 있겠죠. 근데 반대로 돈 보고 옮기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하고 정복을 찔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우선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전에 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6개월 동안 테스트 기간을 꼭 거치시고요. 만약 반응이 없다면 창업을 하지 마세요. 반응이 있다면 그 즉시 사직서를 내시고 창업을 하시고요. 창업이냐, 직장이냐, 이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삶이 더 정답인 삶도 없고요. 안다고 하면 사기꾼이고요. 다만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되짚어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사업이냐 취직이냐 어떤 게 더 맞을까 정말 하루 종일 왼종일 일주일 한 달 열흘 다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어렵게 내리시고, 만약 결정을 하셨다면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하셔서 원하는 결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